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7,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김태준이 책상 앞에 앉아 통장 내역서를 바라보고 있다. 손이 떨린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레이션이 깔린다. 45살 김태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그에게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3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 4천만 원, 여기에 운영자금 카드론 2,500만 원,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매출이 끊기면서 생활비 대출 8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태준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떨리는 목소리. 이자만 150만 원. 문제는 월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정확한 빚의 규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거실, 저녁 식탁. 아내 윤지영이 국을 끓이고 있다. 딸 서연이 교복을 입고 학원 가방을 챙긴다. 엄마, 나 학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먹고 가려? 아니, 거기서 먹을게. 서연이 현관문을 나간다. 지영이 태준을 본다. 태준은 밥을 먹는 척하지만 손이 멈춰 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사업이 안 좋아요? 억지로 웃으며.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자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태준이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켠다. 문자함에 연체 안내 문자가 가득하다. 속삭이듯 이렇게 계속 숨길 순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태준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빚, 탕감, 개인 회생, 파산.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개인 회생. 다음 날 오전 법무사 사무실. 태준이 이영호 법무사 앞에 앉아 있다. 서류를 보며 네, 총 빚이 7,200만 원이시고 자영업자시니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조금 안도하며.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네, 조건만 맞으면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급여소득자보다 심사가 까다롭긴 한데 최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 서류 말씀드릴게요. 통장, 내역 6개월치, 매출 증빙 자료, 그리고 재산 목록이요. 재산은 없습니다. 전세 사는데 보증금도 아내 명의고요. 그럼 더 좋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변제율이 낮아져서 탕감 폭이 커지거든요. 태준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장 내역이라는 사실을. 2개월 후 서울회생법원. 태준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 손에 법원 통지서가 들려 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2개월. 태준은 법원으로부터 한 장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통장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태준 씨,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황하며 뭐가 문제인가요? 통장 내역을 펼치며 여기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현금 인출이 총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금 인출을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의심할 수 있거든요. 목소리가 커지며 도박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현금으로 뭘 샀는지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증명해야 해요. 영수증을 다 버렸는데요. 그냥 시장 가서 장 보고 애 학원비 보충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사가 통장 내역의 한 줄을 가리킨다.
이체 100만 원 항목. 작년 9월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이체하셨는데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형입니다. 형분께 왜 이체하셨어요? 고개를 숙이며 형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정말 지급 불능 상태인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본인도 빚이 7천만 원인데 형한테 100만 원을 이체했다. 법원은 이걸 보고 아직 여유가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절규하듯. 그럼 어떡해요? 전 정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일단 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은 생활비로 쓴 거고 형분께 보낸 돈은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해야 해요. 하지만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상 종료, 현재, 법원 복도, 통지서를 꼭 쥐며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2주 후. 법원 심리 기일, 태준이 신문대 앞에 서 있다. 회생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한다.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신청인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현금 인출 총액이 35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장 보고, 딸 학원비 보충하고, 영수증은요? 고개를 숙이며 버렸습니다. 냉정하게.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작년 9월 형분께 100만 원을 이체하셨는데 이건 대여금인가요? 증여인가요? 대여금입니다. 형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은 있나요?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없습니다. 형이니까 그냥 서류를 덮으며 신청인 개인 회생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빚이 7천만 원이면서 형분께 1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인출은 증빙도 없이 350만 원이나 하셨어요. 이건 지급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목이 메이며 하지만 저는 정말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실을 나온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개인 회생이 통장 내역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 거실. 밤. 태준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아내 지영이 물을 들고 다가온다. 조심스럽게 여보 괜찮아요? 고개를 들지 않고 미안해. 뭐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사실은 빚이 7천만 원이야. 지영이 물컵을 떨어뜨린다. 물이 바닥에 쏟아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뭐라고요? 7,200만 원.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 받았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이자도 못 갚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며 왜 이제야 말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2년 전부터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코로나 오고 인쇄, 일거리가 끊기면서 주저앉으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비를 낸 거예요? 카드론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어.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했는데 개인 회생요? 고개를 끄덕이며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5년 동안 조금씩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어. 그런데요. 통장 내역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현금 인출이 너무 많고 형한테 100만 원 보낸 것도 문제래. 화가 나서 형한테 돈까지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변명하듯 형이 급하다고 해서 삼하이에 씨 어쩌 사수에티 이 없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 우린 어쩌라고요?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말을 잇지 못한다. 태주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주 후 법무사 사무실. 태준이 이영호 법무사 앞에 앉아 있다. 법무사가 법원 결정문을 내민다. 무겁게 태준 씨 기각됐습니다. 멍하니 뭐라고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어요. 이유는 소비 내역 불분명 및 지급 불능 입증 부족. 소리를 지르며 그럼 전 어떡해요? 전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진지하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준비해야 해요. 다르게요? 통장 관리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현금 인출을 최소화하고 모든 지출을 카드나 이체로 처리하세요. 그래야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더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형분께 보낸 100만 원. 가능하면 돌려받으세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알겠습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 10통이 넘었고 곧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왜 태준의 개인 회생은 기각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3가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개인 회생 심사 핵심 3가지. 첫 번째, 지급 불능 상태인가? 이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총 재산보다 빚이 많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준처럼 본인도 빚이 7천만 원인데 형에게 100만 원을 이체했다면 법원은 아직 여유가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 이미지가 나타난다. 두 번째, 소비 내역이 투명한가?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현금 인출입니다. 현금은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도박, 사치성 소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태준처럼 6개월에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법원은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 최소화, 카드 이체로 증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소 6개월 전부터 통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은 최소화하고 모든 지출을 카드나 계좌 이체로 처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서 물어봤을 때 이 돈은 마트에서 장 받고 이 돈은 학원비였다라고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이체 내역. 3번째, 부당한 이체가 없는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 은닉을 의심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싫어서 미리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는 거죠. 태준처럼 형에게 100만 원을 보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4가지. 정리하면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둘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많아 있을 것. 셋째, 지급 불능 상태일 것. 넷째, 통장 내역이 투명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개인 회생을 인정합니다.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그렇다면 한번 기각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개인 회생은 자격 요건만 갖추면 몇 번이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개인 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준처럼 기각된 경우는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현금 인출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도 합리적인 소비는 인정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현금 인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카드가 안 되는 가게가 많으니 현금 인출이 불가피하죠. 이런 경우 시장 근처 ATM 인출 내역과 인출 시점이 주말 오전이었다는 걸 소명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병원비나 약값처럼 급한 지출도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으로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이체도 설명 가능하다. 가족에게 보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셔서 급하게 100만 원을 보냈다면 입원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법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모든 지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마사스, 변호사의 역할. 그래서 개인회생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전 6개월 동안 통장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의심받을 만한 내역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법원이 어떤 걸 문제 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법무사 사무실. 태준이 다시 이영호 법무사 앞에 앉아 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서류를 펼치며 이번엔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조심스럽게 정말 될까요? 미소 지으며 통장 내역 보니까 현금 인출이 거의 없고 모든 지출이 카드나 이체로 처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법원도 인정할 겁니다. 안도하며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금 한 푼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형분께 받은 100만 원도 돌려받으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네, 형한테 사정 얘기했더니 바로 돌려줬어요. 이체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번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주는 재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지출을 카드로 처리했고 현금 인출은 딱 2번, 각각 10만 원씩만 했습니다. 그것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날이었기 때문에 ATM 인출 장소와 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 심리실. 태준이 다시 신문대 앞에 서 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안정되어 있다. 서류를 보며 신청인. 이번 통장 내역은 지난번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차분하게. 네. 지난번 기각 이유를 반성하고 6개월 동안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현금 인출이 2번 있는데 이건 뭔가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인출 장소가 시장 근처 ATM이고 인출 시간도 토요일 오전이었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